그 집이나 가져. 큰 삼촌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는 통장과 부동산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낡은 한옥? 하하, 팔지도 못할 거 주는 거야. 착하게 살아라. 작은 삼촌이 거들었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삼촌들은 예금 80억, 강남 아파트 3채, 주식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민서에게 남은 건 무너져가는 한옥 한 채뿐이었어요. 하지만 삼촌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대청마루를 지키신 진짜 이유를요. 민서에게만 남기신 그 마지막 유언의 의미를요. 1년 후, 장마가 끝난 밤, 마루 틈새에서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마룻바닥을 들어 올렸어요. 손전등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갔죠. 그곳에 있던 것은 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1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할아버지 장례식은 사흘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빈소에는 국화향이 가득했어요. 92살 편안한 얼굴로 웃고 계신 영정 사진 앞에서 민서는 상복을 입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혼자였어요. 큰 삼촌과 작은 삼촌은 멀찌감치 떨어져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야, 장례 비용 얼마나 나올까?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민서가 잘 모실게요. 눈물이 상복 치마에 떨어졌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큰 삼촌 부인이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여긴 춥네. 난방은 안 해? 짜증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작은 삼촌은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죠. 밤이 됐습니다. 빈소는 더 조용해졌어요. 민서 혼자 남아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촛불만 조용히 타들어갔어요. 다음 날 발인이었습니다. 민서는 상여 뒤를 따라 걸었어요. 삼촌들은 검은색 수입차를 타고 갔습니다. 1시간을 걸어 화장터에 도착했죠. 장례가 끝났습니다. 민서는 혼자 한옥으로 돌아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텅 빈 마당이 보였어요. 대청마루에 올라가 할아버지께서 앉으시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감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요. 민서야, 대청마루는 절대 고치지 마라. 약속해라. 왜요, 할아버지? 묻지 마. 꼭 약속해. 민서는 약속했습니다. 그 의미는 몰랐지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내일은 재산 분할 자리였어요. 삼촌들이 변호사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민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돌아올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만 지키면 됐으니까요. 민서는 작은 방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지친 몸이 바닥에 가라앉듯 잠이 들었어요. 장례 이틀 후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20층 건물이었어요. 민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구두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큰 삼촌과 작은 삼촌이 이미 와 있었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삼촌들 맞은편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고인의 재산 목록입니다. 변호사가 종이를 펼쳤어요.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예금 80억 원, 강남 아파트 3채, 주식 50억 원, 강북 상가 건물. 변호사가 한 줄씩 읽어 내려갔어요.
민서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현동 한옥 한 채. 마지막에 나온 항목이었어요. 한옥이요? 작은 삼촌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 낡은 집? 팔지도 못할 텐데. 큰 삼촌이 거들었어요. 민서야, 너 잘 살 수 있겠니? 직장도 없잖아. 날카로운 말투였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산 분할 의견 조율하시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큰 삼촌이 먼저 말했어요. 현금이랑 아파트는 우리가 나눠 갖고 한옥은 민서 주면 되지. 작은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공평하게. 우리는 관리할 게 많으니까. 웃으며 말했어요. 민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서 씨 의견은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민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옥은 제가 갖겠습니다. 나머지는 삼촌들께서 나누세요. 확실하신가요? 재산 가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민서의 대답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착하긴. 큰 삼촌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그럼 서류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서류가 완성됐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민서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했어요. 삼촌들도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다 됐네. 큰 삼촌이 일어섰어요. 작은 삼촌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민서야, 한옥 관리 잘해라. 그게 내 전부니까. 마지막 말을 던지고 나갔어요. 큰 삼촌 부인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또 들고 있었어요. 끝났어요? 네, 가요. 세 사람은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민서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힘내세요. 변호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한옥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높은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괜찮았어요. 할아버지 유언만 지키면 됐으니까요. 한옥으로 돌아온 민서는 혼자였습니다. 마당에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빗자루를 들고 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이 깨끗해졌어요. 대청마루에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걸레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앉으시던 자리를 특히 정성껏 닦았어요. 마루를 닦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나무 틈새가 보였어요. 예전에는 없던 틈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손가락으로 틈을 따라가 봤어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어요. 비가 사흘 내내 내렸습니다. 장마가 끝난 날 저녁이었어요. 민서는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루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뭐지? 몸을 숙였어요. 틈새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민서야, 대청마루는 절대 고치지 마라. 민서는 마루를 자세히 살폈어요.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한쪽 마룻바닥이 들떠 있었어요. 손전등을 가져왔습니다. 틈새에 비쳤어요. 빛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공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마룻바닥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올라왔어요.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손전등을 더 깊이 비췄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좁은 계단이었어요. 민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들어가 봐야 하나?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한 발을 계단에 내려놨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렸어요.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5걸음쯤 내려가자 공간이 나타났어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았어요. 손전등으로 사방을 비췄습니다. 벽면에 선반이 보였어요. 선반 위에 나무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첫 번째 상자로 다가갔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만지려다 멈췄어요. 이건 혼자 판단할 수 없어. 상자를 열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어요. 마룻바닥을 다시 덮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민서는 잠들지 못했어요. 마루 아래 공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숨기신 거야. 하지만 왜 숨기셨을까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궁금했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중요한 일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서는 전화번호부를 꺼냈어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때 은사님이셨어요. 한국사 교수님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드렸죠. 믿을 수 있는 분이셨어요. 민서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저 민서입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아, 민서. 어떻게 지내?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교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요.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알았어.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 감사합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민서는 아침부터 집을 정리했어요. 오후 2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대문을 열었어요. 60대 중반쯤 되신 교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 한옥이 참 좋은데? 교수님이 마당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들어오세요. 민서는 교수님을 대청마루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왔어요.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봐. 민서는 마루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아래에 공간이 있어요. 뭐? 교수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민서는 마룻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계단이 드러났어요. 이게 교수님이 중얼거리셨어요. 제가 먼저 내려갈게요. 민서가 손전등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교수님도 조심스럽게 따라 내려오셨어요. 지하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민서는 손전등으로 선반을 비췄어요. 저기 상자들이 있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다가가셨습니다. 첫 번째 상자 앞에 섰어요. 열어봐도 될까? 네. 민서가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천으로 쌓인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천을 풀었습니다. 책이었어요.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책을 받아 들으셨어요. 한 장 한 장 넘기셨습니다. 이건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옆에서 책을 봤어요. 한문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민서도 조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 책 같아요. 민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민서를 쳐다보셨어요. 너 한문 읽을 줄 아니? 대학교 때 교수님께 배웠잖아요. 조금은. 민서의 대답이었어요. 교수님은 다시 책을 보셨습니다. 다른 상자도 열어보자. 두 번째 상자를 열었어요. 역시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천을 풀자 도자기가 나왔어요. 작은 찻잔이었습니다. 하얀색이었어요. 교수님이 찻잔을 들어 자세히 보셨어요. 바닥을 살폈습니다. 이건 백자야. 민서도 가까이서 봤어요. 바닥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관 표시 같네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민서를 다시 봤어요. 너 이런 것도 아니? 예전에 책에서 본 적 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으셨어요. 민서야, 이거 엄청난 건데. 위로 올라가자. 두 사람은 지하에서 나왔습니다. 대청마루로 올라온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교수님은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셨습니다. 민서야, 솔직히 말해봐. 넌 이게 뭔지 알고 있었지? 민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 박물관에서 일했잖아. 국립박물관 학예연구사였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만뒀어요. 3년 전에요. 왜? 사립갤러리로 옮겼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 후론 일을 못 구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전문가야. 저 아래 있는 게 뭔지 대충은 알겠지? 네. 조선시대 유물 같아요. 하지만 혼자 판단하긴 어려워서 교수님을 모셨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했어. 이건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해.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했어요.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셨어요. 정확한 감정이 필요하지만 내가 본 것만으로도 수십억은 될 거야. 어쩌면 100억도 넘을 수 있어. 민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제대로 봐야겠어. 두 사람은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상자를 하나씩 꺼내봤어요. 세 번째 상자에는 족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산수화였어요.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낙관을 보셨어요. 겸재, 정선이야. 민서도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살폈어요. 필치가 확실하네요. 진품 같아요. 교수님이 민서를 봤어요. 역시 전문가구나. 눈썰미가 남다르네.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일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네 번째 상자도 열었습니다. 또 다른 도자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왕실백자네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렇게 많을 줄은. 대체 누가 이걸 모았을까?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증조할아버지께서 모으셨대요. 언제? 6.25 전이요. 피난 갈 때 이렇게 숨기셨다고 들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랬지. 전쟁통의 유물을 지키려고.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상자들을 확인했어요. 모두 11개였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민서야, 이거 어떻게 할 거니? 민서는 대답했습니다. 기증하려고요. 할아버지 유언이었어요. 교수님은 민서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일주일 후 문화재청 직원이 한옥을 방문했습니다. 2명이 왔어요. 카메라와 측정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발견 장소입니까? 네. 대청마루 아래요. 직원들이 지하로 내려갔어요. 한참을 조사했습니다. 1시간 후 올라왔어요. 정식 감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며칠 후 국립박물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물을 박물관으로 옮겨 감정하겠습니다. 상자들이 조심스럽게 운반됐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교수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민서야, 감정 결과 나왔어. 모두 진품이야. 가치는 최소 100억 원이야. 민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보도가 나왔어요. 청현동 한옥에서 조선시대 유물 대거 발견. 소유주 전액 기증 결정. 화면에 한옥 사진이 나왔습니다. 민서 사진도 나왔어요. 같은 시각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큰 삼촌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청현동 한옥이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집이잖아. 소리쳤어요. 부인이 놀라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저 한옥. 우리가 민서한테 준 집이야. 화면에 유물 사진이 나왔어요. 백자, 고서, 산수화가 차례로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유물들의 가치를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의 말이었어요. 100억? 큰 삼촌이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음 날 아침 작은 삼촌 집에도 전화가 왔어요. 형님, 뉴스 봤어? 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100억을 버린 거야? 닥쳐. 큰 삼촌이 소리쳤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도 실렸어요. 한옥 유물 기증, 문화재 보존의 귀감. 기증자 서민서 씨. 큰 삼촌은 신문을 구겨버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투자회사였습니다. 사장님, 이번 부동산 투자 건 실패했습니다. 손실이 10억입니다. 뭐? 회수 불가능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큰 삼촌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작은 삼촌도 비슷했어요. 수입차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적자가 5천만 원이에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작은 삼촌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민서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한편 민서는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인터뷰 요청이 왔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연락을 주셨어요. 민서야,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싶대. 내 이름도 같이 새긴대.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해주세요. 민서의 대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지하 공간을 다시 내려갔어요. 상자들은 모두 박물관으로 갔지만 선반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손전등으로 구석을 비췄어요. 벽 틈새에 종이가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 필체였어요. 민서에게 첫 줄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민서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비밀을 찾았구나. 잘했다. 이 유물들은 우리 집안이 3대째 지켜온 거야. 증조 할아버지께서 6.25 때 피난 가시며 숨기셨지. 전쟁통에 많은 유물이 사라졌단다. 증조 할아버지는 이것들만이라도 지키고 싶으셨어. 그래서 마루 밑에 숨기셨지. 아버지께서도 평생 지키셨고 나도 지켰어. 하지만 이제 돌려줄 때가 됐다. 민서야, 이걸 혼자 갖지 마라. 나라에 돌려주렴. 우리 것이 아니야. 내 삼촌들 손에 넘어가면 팔아버릴 거야. 그래서 너한테만 말했어. 넌 욕심이 없으니까. 고맙다, 민서야.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민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걸요. 민서가 한옥만 받을 거라는 것도, 삼촌들이 유물을 팔아버릴 거라는 것도요. 사실 민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10살 때였어요. 할아버지께서 몰래 지하 공간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서야, 여기 있는 건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네, 할아버지. 나중에 너한테 줄 거야. 내가 크면. 그 후로 민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요. 박물관에서 일하면서도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언제 말씀하실지를요. 유언으로 들었어요. 대청마루를 고치지 말라고요. 민서는 알았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는 걸요. 재산 분할 자리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한옥만 받으면 된다는 걸요. 삼촌들은 몰랐습니다. 민서가 모든 걸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보물을 지킨 거라는 걸요. 100억보다 귀한 걸 지킨 거였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요. 민서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대청마루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햇빛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큰 삼촌은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돈 언제 갚을 거예요? 다음 주에. 정말 다음 주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은 삼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입차 매장은 문을 닫았어요. 우리가 뭘 버린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청년동 한옥, 등록 문화재 지정. 국립박물관에서 전시가 열렸습니다. 유리 전시관 안에 백자와 서화가 놓여 있었어요. 기증자고 강정훈, 강민서. 할아버지 이름이 먼저였어요. 민서는 그게 좋았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제안하셨어요. 민서야, 한옥에서 전통문화 강좌 열면 어떨까? 일주일에 2번 한문 수업이 시작됐어요.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가 뭔가요? 이건 인이에요. 사람인. 사람들이 민서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큰 삼촌은 강남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빚을 갚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부인은 명품 가방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뭘 놓친 거야? 작은 삼촌도 비슷했어요. 수입차를 팔고 중고차를 샀습니다. 가끔 뉴스에 민서 소식이 나왔어요. 문화재 기증의 모범 강민서 씨. 삼촌들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큰 삼촌이 한옥 앞까지 왔습니다. 대문 밖에 섰어요.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재밌어요. 큰 삼촌은 대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민서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대청마루를 닦았어요. 창밖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감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교수님이 가끔 방문하셨습니다. 민서야, 잘 지내고 있구나. 네, 교수님. 행복해요. 가진 건 많지 않았습니다. 한옥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고, 유물을 나라에 돌려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니까요. 욕심내지 않았더니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민서는 대청마루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민서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지킬 것이 있었고, 할 일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